자,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인사부터 시작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은행에서 시작해요? 네. 흐름을 끊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비행기를 주는데 안녕하세요. 저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을 거고 못 찍는다. 일단 나는 그래서 아까 제가 오늘 4차 원래는 시작하겠습니다. 우리하고 같은 조합원이신데 누구보다도 자본을 만들 건지 아실 만한 분이 그 단돈 930만 원, 세전 930만 원 때문에 조합원을 벌사로 사업 진행을 돌보러 얘네들이 나 해주면 안 주면 난 보다 못 찍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그냥 기준이 4월부터 4월 6일까지 손창호 전 조합장님한테 그리고 이게 지금 별도로 정하는 보수 규정을 조합원들이 그렇고 뭐 저도 그렇고 사실 규정을 어떻게 정했는지 지난 3년간 이제 몰랐었고요. 지금 홈피에도 부양을 올라있는 규정은 아직 안 올려놓고 규정도 빨리 좀 올려놔야 조합원들이 뭐 인사 규정이고 보수 규정이고 뭐를 좀 찾아볼 텐데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홈피에서 빨리 올려주시면 좋겠고 간담회가 그래서 우리 그 조합원들 기업 21조에 의거해서 별도로 정하는 보수 규정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데 들어가기 전에 근기법에 의거해서 일단 근로자가 아니라 아직 퇴직금 안 줘도 보수 규정에 또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보수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여기는 줘야 하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말씀이고 지금 강준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님들께서 이번에 쓰더라도 뭐 4, 30일까지 주면 되는 거니까요. 현실적으로 이전에 취할 때 빨리빨리 30일까지는 직무대행이 아니라 조합장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네요. 왜냐하면 은행에 대해서 직무대행의 그 부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이렇게 그렇다면요. 그래서 우리가 손창호 조합장이 원래 진짜 조합원이야. 가명 조합장 갖다가 조합에서 빼면 그 담배 고 그 4월 30일을 말씀드린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월 2일 날 이제 자소를 못 치면 조합을 이해한다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주무대행께서 아마 단독 930만 원 걸로 우리가 이미 지난 월모를 잡고 계시네요.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신고도 받을 건 그러고 뭐 양심이 있으시다면 본인이 뭐 의무를 좀 미리 본인이 알아서 정산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반도가 없으니까 그때까지 어쩔 수 없이 아니면 이사회에서 해서 이분이 그동안 사업의 원활한 남용하신 부분에 대해서 거의 사보타주 4월 30일 이전에 조치를 좀 취해보시고 그러고 뭐 현실적으로 특권을 주고 아니면 기정 운영의 책임을 물어서 이런 거는 뭐 그렇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상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지만 전직 책임자가 비리가 있으면은 퇴직금은 자동적으로 지급 정지가 돼요. 아니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야 되는데 아니 가족적인 그 의료금 300만 원 등등 얘기하시는 건 상당히 논리적으로 온유한 스타일이고 공금을 횡령했으면 고발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조치까지 포함해서 다 해야지. 이거 빨리 해야 돼. 네. 내일부터 당장 하세요. 사실 뭐 정기총회 때 쭉 이렇게 정리해 놓으신 게 있거든요. 그것도 있고 예 정기총회 때 보고를 하셨죠. 그럼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먼저 저기 그 퇴직금 달라고 하세요. 예. 그리고 아까 저기 그 조합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장 찍으면서 같이 준다고 하면은 그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달라는 대로 먼저 주시고 나중에 그거 주고 나서 도장 다 찍고 나서 처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냥 일단은 네. 성관이 구성. 예. 그래서 그거 어쨌든 그거 아니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더 지금 이해선 사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5월 3일까지라고 하잖아요. 5월 2일. 그러니까 5월 2일까지 해서 자서를 받아야지 되는데 지금 현재 손창호 조합장님께서 지금 사임을 하시고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가 그 공백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백 기간 동안에 손창호 조합장님께서 그 동의 성의를 써주게 되면은 유지가 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자서 대출을 받는 구조가 아니고 자서 대출을 4월 30날, 그러니까 4월 23일이나 4월 30일 총회를 거쳐서 조합장 선임이 되시면은 그분이 5월 3일날 익산 새마을 공고를 가셔서 자서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손창호 조합장님이 동의서를 써주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가능한데 동의서를 제출을 안 할 시에는
진행에서는 손창호 조합장님 또 플러스 개인으로 연대보증한 거를 새로운 조합장에 가서 또 그동안에 대출 진행한 모든 서류에 가서 사인을 해줘야 돼요. 그럼 결론은 아무튼 5월 2일 전에 조합장을 뽑으면 다 해결된다. 예, 그럼 빨리 미리 뽑아야겠다. 동 가죠. 가. 예, 아무튼 그거는 그런 상황이 있음을 공유하고 그 구체적인 지금 의견 나온 것들을 이사님들이 잘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거 제가 좀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어제 하고 오늘 아침에 이제 이사님들한테 조금 문제 제기를 좀 했어요. 어떤 건가 하면 그 선거 이 관리를 하게 되면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잖아요. 근데 그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당회라고는 돼 있어요. 그 이번에 사항을 보니 구성으로 딱 명시가 돼요. 그러면서 이게 효력이 많으면 거기에서 뽑힌 딱 카운트를 해가지고 좀그뭐 규정 규약상 무리 없게 법적으로 저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다시 공지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간담회 끝나고 나면 이사님들이 바로 회의하셔가지고 그 일정 공고를 다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거는 좀 중요한 사항이라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간담회는 간담회를 바로 시작하겠는데요. 간담회 안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가 이제 회계 현황하고 부채 현황인데 요거를 지금 누가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행정 담당하면서 항상 사무장님하고 전 손창호 조합장님께 궁금했던 점은 대체 우리가 재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고 이거를 좀 정확하게 좀 찍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분들은 스타일이 본인이 아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이렇게 종이로 주지 않은 이상은 말로 하는 건 전혀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직무대행을 하시는데 너무 힘들어하셔서 저도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틈틈이 오전 오후 나눠서 박민수 이사님하고 옆에서 도와드리면서 이제 제가 사무장하고 얘기한 거를 정리를 해봤어요. 제일 앞장에 보면 저희 사업비 계좌예요. 김희기 사무장님이 매달 말이 지나서 사업비 계좌를 올려주세요. 계좌별로. 그 계좌이고 손창호 조합장님은 한 달 운영비 1,500만 원을 매월 3일날 입금이 되면 그걸 한 달 동안 어떻게 쓰셨는지 이제 말일이 돼서 다음 달에 올려주세요. 홈페이지에. 그러면 저는 운영비 1,500만 원을 뽑아서 고정비 얼마, 변동비 얼마가 남았는지 확인하고 사업비 계좌는 솔직히 손창호 조합장님도 이거를 터치를 못하세요. 근데 이 금액을 이제 앞으로 사업비 계좌에서 돈이 나가서 지출될 때 저희 이사들 사인을 받거든요. 사업비는 더 사인을 받아야 되죠. 금액이 큰데 이걸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이사진들은 사업비 나가는 것도 목록 정해서 우리한테 이사회의 때 내밀어라. 그래서 우리가 사인하면 그때 돈 지출해라.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사업비 계좌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가 연필로 체크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별표 친 거고요. 이 신청금 계좌 1,000만 원 있고요. 부담금 계좌에 350만 원 있고요. 업무 추진비 계좌에 2,750만 원 있다고 사무장님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저희 뒷장을 보면 이번에 50억 대출을 받았어요. 수순이. 그래서 리스트가 있죠. 취급 수수료 5천만 원, 주선비 5,500만 원이 우리 종금으로 그냥 흘러 들어가는 돈이고요. 대출 받을 때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동아 건설 준 돈, 그 다음에 이자를 저희가 이자가 이제 1억 8천에서 2억 정도 됐다고 보시면 돼요. 한 달 이자가 50억 초과 대출을 받았으니까 담보이자와 신용대출 이자가 각각 빠져나가고 있어요. 담보대출 3가지 같이 신용대출 우리 6천만 원씩 받은 거 20 얼마 이자 나간다고 찍히잖아요. 그거 계좌번호가 다르게 나가고 있어서 거기 각각의 계좌에 3개월 유보를 시켜놔야 돼요. 돈을 채워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좌가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50억에서 얼마 남았는데 다 떼고 24억 남아있어요. 그 24억을 저희 이사들한테 꼭 승인을 받고 지출을 해라라고 해서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간다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가 나갈 때마다 공개를 해드릴 거고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을 쓸 일이 있을 때 써야죠. 그렇죠. 이자를 안 내면 연체가 되는 거고 업체도 돈을 달라는데 안 주면 저희한테 또 뭘 걸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이사진들이 충분히 회의를 하고 조합원님들하고 이제 공개를 해서 할 거고요.
보면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말씀드린 세 개의 계좌는 거의 뭐 출금되는 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신용대출 3개월치가 1억 5천. 신용대출만 5천만 원 정도 나가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계좌가 지금 대출계좌 그 유보금 계좌가 하나 있는 거고요. 네 번째 거기에 1억 5천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3개월 이자 유보금.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마지막에서 두 번째 보면 4억 8천은 담보대출의 3개월 유보금이에요. 이 이자 유보금 계좌는 저희가 뭐 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자로 빠져나가는 돈이에요. 고정비예요. 고정비. 그 다음에 주목하실 거는 이제 맨 마지막 계좌가 50억 대출해서 다 떼고 24억 남아있는 계좌예요. 이 계좌만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면 돼요. 사업비 계좌.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그 24억이 50억에서 어떻게 남아있는지는 뒷장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 회계에 대해서는 이제 직무대행님께서 업체에서 돈 달라는 게 공문이 너무 많이 날라오고 있으신데요. 그거에 대해서 짚어주실 거고, 이거는 짧게 하고요. 저희 지금 여기 가지에서 오신 얘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 간단하게 끝나고 맨 뒷장에 이제 그 홈피에 올라온 사업 진행 과정, 이걸 집중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다시 사장님부터 얘기를 듣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마지막에 하고 지금 디테일 다시 할게요. 네, 본처가 지금 진행되는 게 저희가 3월 2일 날 매수 신청을 해가지고 현재 감정평가 법인에서 아마 지금쯤 아마 감정평가가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월요일에 이제 확인을 해볼 예정인데, 그래가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제 그 결과물이 뭐 월하 정도에 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진행 월요일에 확인을 해보고요.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 전달이 되면 이제 관리공사 내부의 결제를, 그게 이제 그 감정평가된 결과가 정당한지를 내부 결제를 거쳐가지고 보훈처로 이제 보내야 된답니다. 절차가. 보훈처에서는 그걸 받은 거를 내부 심사 승인을 거쳐가지고 기획재정부에다가 또 보고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다시 보훈처로 여기로 내려와서 보훈처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들어와서 이제 자산관리공사에서 저희 보고 계약을 하자고 이제 통보가 옵니다. 그런 일정을 거쳐서 이제 보훈처는 진행이 되는데, 지금 이 일정도 저희가 4월 30일 이전에 아마 계약을 체결해야 저희가 그 아까 그 PF 연대보전 그 자세하는 등등 그런 일정에 지금 차질이 안 생길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관에서 일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을 단축하고 이런 일이 좀 안 돼서 좀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저희들도 뭐 시간 단축할 수 있으면 최대한 단축 시켜가지고 어쨌든 기관이라는 것은 어디예요? 자산관리공사, 보훈처,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예. 그거는 다 이제 성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니까. 신봉을 할 수 없는 기관이죠. 뭐 나름 노력을 그런데 해보고. 내가 듣기 전에 사장님이 예, 제가 업무대에서 뵙습니다. 실적이 몇 건이나 했습니까? 실적이요? 이게 처음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경기도 법인이나 직원으로서는 한 20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거기 시범적으로 잘 된 행정을 한번 가볼 수 있어요. 다 뭐 입주를 직원으로서 일을 할 때 한 건 다 입주를 한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잘했는가.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어느 아파트, 어느 지역에 어느 아파트 그거 깨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게 뭐 지금 다 입주를 했는데 가보면 뭐 왜 그러냐면 좀 미안합니다. 조합원들 미안해요. 왜 그러냐면 이 지주택에 대한 업무 대행 조합법을 잘 아시죠? 예. 그럼 손장호하고 계약할 때 손장호가 정당한 조합 권한 행사를 했다고 인정하십니까? 뭐 문제가 있으면 이제 그거는 지금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을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다면 뭐 고발을 하든가 뭐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건 우리가 할 거고. 예. 그러니까 내가 묻는 말에 이게 나가요. 그때 당시 그 계약이 업무 대행사로서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했냐 아니냐. 다 합법적으로 진행했죠. 아니 그러니까 손장호가 정당한 자격으로 조합원이잖아요. 손장호는 했잖아요. 조합장이지 결정권은 없다니까.
조합장으로서 자기 이제 아니 이사 한 명, 이 한 명을 네. 이 사람만 하는 호수아비 이사를 두고 손장호가 혼자 마음대로 했는데 그것이 대행사 사장으로서는 적법하다고 그렇게 인정하시죠? 적법합니다. 불법은 네. 없습니다. 예. 지금 현재 녹음하고 있고. 네, 적법합니다. 그러니까 그 단지 어디 단지가 한번 저희들이 한번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규약을 보시면 이사는 몇 인, 이사가 꼭 몇 명 있어야 된다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몇 인 이내로 있으면 된다고 돼 있고, 그래서 이사가 공석이 생길 때는 임시로 이사를 또 선임할 수도 있고 등등 그런 규약의 절차에 맞춰서 진행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우리 조합의 규약은 전부 다 악법이야. 장기적으로. 악법도 법이잖아요. 그런 말을 하면 돼요. 그런 말을 하면. 다시 진행하는 걸로 합시다. 그래 저 다른 앞으로 진행 진행이 안 되면 시간이 계속 없으니까. 진행하는 걸 무슨 일? 업적이. 만 나오게 만들어. 또 불법적인 일은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뭘 했는데? 뭘 했냐고. 나는 이런 일을 했다. 그러고 하면 되지. 지금은 저희가 진행부터 하신 제대로 안 된 건 맞죠. 뭐 규약에 보면 관련 자료에 공개해서 12가지를 공개하긴 했는데 그동안 이 공개 제대로 안 된 건 뭐 주지의 사실이니까요. 다른 거 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조합원 명부도 작년 말이나 올해 들어와서 3년 만에 겨우 알게 된 거고요. 뭐 말하자면 기니까 네. 마이크 왔나요? 참? 아니 얘기하세요. 성면 해체는 20년도 2월하고 4월에 계약이 돼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왜 해체할 시점도 아닌데 2월하고 4월에 계약이 되었을까? 그리고 왜 여태까지 진행이 안 돼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의문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2년도 2월 15일경 이사회에서 증가되었다고 공사비 증가액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내역을 보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건축물 해체 면적이 이제 와서 뭐 따지는 건 아니지만 건축물 해체 면적의 타이틀이 건축물 해체이기 때문에 이 기준은 건축물에 대한 총 면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대지 면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거를 산출한 그 도현 C&D의 뭐 실무 담당이나 이렇게 만나고 싶다. 제가 2월 15일경에 요청을 했는데 요청하다 3월 29일 손창호 조합장님이 그 신임 이사진하고 그 회의를 하고 있는데 도현 C&D 직원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회의 진행 중에 그 내역서를 서로 얘기할 그 기회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이거를 그냥 손창호 조합장님께 내밀고 손창호 조합장님이 가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달 반 동안 기다렸는데 와가지고 실무진 제가 요청을 했는데 저한테는 뭐 이런 한마디 없이 그냥 가셔서 제가 좀 약간 욱했어요. 제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한테 왜 대지 면적으로 가져왔냐 그랬더니 뭐 대지 면적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좀 언성이 높았는데 그 신동아 개발팀 담당한테 이거 우리 4월 5일까지 달라고 그랬더니 전달받은 적 없대. 또 얘기했어. 약속한 적 없대. 그래서 그럼 언제까지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해서 아니 말을 똑바로 해요. 아니 말을 똑바로 이게 총회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뭘요? 4월 5일 그래가지고 날 4월 5일까지 해달라는데 가능하냐? 그때 옆에 계셨잖아요. 뭔 말씀이세요? 3월 25일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25일 날 얘기를 해가지고 그날 네. 제가 바로 전화해서 얘기를 했고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달받은 적 없다. 약속받은 적 없다. 아 저기 대표님, 예. 제가 부연설명 하나 할게요. 제가 신동아건설 한승엽 차장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4월 5일날 4월 5일까지 박남희 대표님이 가지고 오라고 했던 그거를 왜 안 가져오냐 그러니까 들은 바가 없대요. 그러니까 전달된 들은 것도 바가 없대요. 없어서 약속한 것도 없고. 우리는 4월 5일날까지 해서 자, 확인합시다. 가져올 걸 알고 전화해서. 있었는데 들은 바가 없다 그래서 그럼 8일까지 가져오라고 한 겁니다. 정기총회 끝난 다음에 신동아한테 어떤 행동을 취하셨는지는 답변을 안 하셨으니까 하시고 지금 자꾸 우리를 헷갈리게 하시는데
4월 5일, 4월 6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진작에 대행사가 챙겨서 했어야 돼요. 견적서가 우리가 무슨 이게 지금 220세대 들어가는 아파트 짓는데 무슨 7,000세대, 8,000세대 아파트도 아니고 겨우 220세대 들어가는 데서 신동아에서가 한 달 반이 넘도록 견적서를 안 내고 있다가 이제 겨우 견적서를 낸 거예요. 그럼 이건 누가 일을 안 한 건지, 누가 일을 해태를 한 건지, 누가 조합원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지 결국은 드러난 결과가 밝혀주겠죠? 그리고 아까 이종혁 상무님 얘기하셨는데 대행사한테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근데 일을 안 한 걸로 우리는 보인다라고 지금 계속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대행사는 그거는 접수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일을 정말 안 해서 6월 3일 PF 대출이나 이후 사업 진행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4월 달에 4번까지 넘어가고 5번 보훈처 토지 및 진행사항 공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되기 때문에 가름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좀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전기 통신이 이렇게 용어가 없고요. 기계 설비에 대한 용어가 없어요. 소방도 없어요. 그리고 마감재 리스트가 여기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이것도 없고요. 그리고요 여기 물가지수 22% 했는데요. 이게 주거용하고 비주거용하고 틀려요. 박남희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견적서를 보셨지 않습니까? 신화건설 이제 그래서 이제 제시한 시공 비용이 적정한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자기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높게 변경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동아를 불러다가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검토가 끝나시면 불러다가 그 설명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우리가 과거에 이제 예속 정도 이제 상향될 금액으로 이제 계획서가 나왔습니다. 신동아 건설이 지금 보면은 우리가 조합이 힘들 때 자금 대여해준 것도 사실이지만 이게 지금 대행사에서 비슷한 수준의 이제 다른 건설사들이 어느 정도 시공비를 이제 책정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비교 견적해가지고 좀 제시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그 비교한 건설사들하고 보다 신동아 건설이 현저하게 이제 시공비가 높다면은 이거는 뭐 또 뭐 공개 입찰이라든지 이런 다른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도 충분히 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게 순리예요. 얘기 좀 하게요. 하세요. 말씀하세요. 예. 그래 좀 하시라고요. 하세요 좀. 이 얘기 들어보고 듣자니까 진짜 이거 너무하구만. 아니 잠깐만 이 얘기 들어보고요. 하세요. 항상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항상. 아니 질문을 했으니까 얘기 예, 얘기 네, 하세요. 하는데 아이 한마디 꺼내자마자 얘기를 네. 시작을 하면 뭔 얘기를 합니까? 시간이 없다는 말에 저도 네, 시간이 없다는 저절로 말씀. 나왔네요. 예, 시간이 없는 거 맞고요. 이 시간이 없게 온 책임은 물어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얘기 들어보고 화를 내든지 합시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당연한 거예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6월 3일 이전에 PF를 해야 된다는 이게 네. 조항이 있다 보니까 네. 사실 뭐 아시겠지만 이 정도 사업승인 도면 가지고 견적을 어디 받으려고 그러면 최소한 3주 이상은 줘야지 그래 대략적인 견적이라도 나와요. 예? 얘기 말씀하세요.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얘기부터 들어보고. 예,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 도면을 가지고 금호건설하고 우방하고 두 군데 다 물어봤어요. 야, 신동아가 500 이상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떠냐? 그랬더니 제가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기사를 하나 보내준 걸 기사를 하나 내가 찾아가지고 해놨더니 공사비가 오르긴 엄청 올랐나 봐요. 오른 거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사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분양가 상한제 할 때 이제 기본 그 표준 공사비라는 걸 책정을 하게 됐는데 그게 700만 원이 넘어갔다고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비가 엄청 올랐다는 거는 뭐 인정을 해야 되는데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받아보기 전에는 500이 넘는다고만 얘기를 들었지 얼마인지는 몰랐던 거예요. 지금 500 얼마예요? 지금 평당 555만 원. 원입니다. 430
430만 원에서 그래서 555만 원. 그러니까 아까 이거 21%를 정한 거예요. 근데 자 마무리 듣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무리 듣고 이사님이 검토하시고 빨리 검토를 하시고 신동아를 불러다가 왜 이런 견적이 나왔는지 설명을 들어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명이 잘못됐으면 수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방법은 두 가지예요. 도저히 그렇게 했는데도 신동아 가지고 못 간다. 그러면 갈아타야지. 갈아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PF하고 어떤 이제 연관성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렇지. 그것도 따져봐야 되는 거죠. 네. 따져보자고 신동아가 왜 이런 견적이 나왔는지를. 말씀 다 하셨나요? 예예. 예. 정리 보고 순창호 조합장 사퇴를 3월 30일에 받고 조합장 선임이 되게 급했어요. 자서들도 있고 그래서 총회를 급하게 잡으면서 이제 감사님과 조금 그 날짜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건 저희가 좀 마음이 급해서 그런 거라 실수는 인정하고요. 그래서 저희 이사들 생각은 조합장 선임 총회를 먼저 하고 어차피 이렇게 준비가 안 됐을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총회를 그건 나중에 2번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한 번에 4월 말일날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셔서 급하게 하려 하다가 저희가 이제 아까 그 성관이도 뽑아야 되고 날짜를 연기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는 총회를 4월 30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4월 30일까지 업무대행사에서 준비해야 될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마음이 급해서 4월 11일까지 4월 15일까지 자료를 내달라고 내용 증명을 신동아와 다지에 보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비, 건축비 이거에 대해서 빨리 합의해서 의결사항을 받아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PF 대출을 일으키려면. 그러면 4월 30일까지 모든 게 조금은 뼈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근데 손창호 조합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저는 건축비는 신동아 갖고 올 거고 토지비에 대해서 보온처 토지가 감정이 끝나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해줘야지만 토지 매입이 인정이 돼서 PF 대출이 일어나는 건지 첫 번째 계약금까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잔금까지 다 주고 소유권이 넘어와야지 토지 매입을 인정해 주는 건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잘 몰라요. 이건 업무대행사가 이제 하시는 일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그게 7번하고 8번이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8번에서 그러면 딱 뭘 조합원들한테 찬반을 물어서 의결해 주세요. 그 신동아 건설 도급 그 건축비가 555인데 이사들하고 이제 합의를 하겠죠. 언제 오는지 날짜 잡아주세요. 저희랑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되잖아요. 네, 잡아주세요. 그래야지 협의라는 걸 해보죠. 저희 소리 안 지를게요. 겁먹지 말고 오시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건축비를 빨리 신동아랑 협의를 해서 건축비를 이제 고정을 시켜야 되고 토지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온처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이 기간을 저희가 열심히 한다 그래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저희 이사들한테 그 과정을 얘기해 주세요. 그냥 된다 이렇게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이제 저희는. 그러기에는 매일매일 확인해가지고 네네네 진행 상황을 그렇죠. 알려드릴게요. 그렇죠. 여기 진구대행님께 알려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총회를 4월 30일 날 준비하는데 저희 내부적인 거로는 이제 조합장님과 감사님을 선출을 먼저 하겠죠. 그렇게 하고 행정적인 부분하고 이제 사업 부분은 대행사가 맡아주셔야죠. 그거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준비할 테니 지금 대행사는 어떻게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이제 결론적인 사항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공사비 부분도 좀 더 따져봐야 되고 또 따져봤을 때 어떤 변수가 우리 아까 조합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변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또 보온처도 은행에서 그 저희가 이제 그 PF 주관사로 계약을 하게 되면 내부 이제 심사를 거쳐야 되잖아요. 심사를 거치기 전에 대주단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돈을 트런치 A는 얼마, 트런치 B는 얼마, C는 얼마 이렇게 해서 이제 총 얼마 몇백억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대주단 그 금융 주관사하고 약정을 할 때는 저희가 보온처가 계약은 돼 있어야 돼요. 계약. 예. 그리고 PF 때는 그 잔금을 치는 걸로 해서 그 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그 금융에서 바로 보온처로 돈이 나가게끔 처리는 그렇게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면서 그 당일에 왔다 갔다가 가능한가요? 원래 집 살 때는 대출을 이렇게 받으면 그 받은 거를 그 전 이제 매도하는 사람한테 주면 그날로 막 이렇게 법무사가 움직여서 이렇게 하잖아요. 보온처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그 시일이 좀 일정 시일이 걸리는 것 같아요. 쉽게 해서 이제 저희가 잔금을 걔네 원하는 계좌에다 넣어주더라도
그거 받고 자기들이 또 준비한 서류들이 아마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매도 서류들을 갖다가 이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전에 그 가평에서 있을 때 국토부 땅을 매입을 했을 때는 그 시기를 한 일주일 정도 보더라고요. 자기네가 소유권 서류 준비하고 해갖고 이제 서류까지 넘겨주는 그 기간을 한 일주일 정도 그거는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행정처리는 어째 일주일이잖아. 네? 행정처리는 일주일이잖아.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저희가 잔금을 실어줬어. 그러니까. 주고 나서 걔들이 잔금 입금된 거 확인하고 자기네들 매도형 서류를 준비를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 보훈처에다 또 요청을 할 거예요. 제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그게 매수자한테 넘어오는 그 시점이 제가 그때 한 6, 7년 정도 됐었는데 그때 한 일주일 정도 국토부 땅을 매입을 하는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 아마 좀 협의를 해보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보훈처도 아직 픽스가 안 됐고 그 공사비도 좀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임원 선출을 총회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총회를 2번 하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럼 비용 주세요. 에이, 일단 얘기 들어봐요. 그러면 4월 30, 그러니까 감사님이 이제 저희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4월 30일 날 예정표를 주셨잖아요. 저번 총회 때 사업 예정표 4월 30일 날 총회가 있고 5월 말에 또 총회가 있어요. 그래서 4월 30일이면 공사비나 토지비가 어느 정도 나오겠다 해서 맞춰서 하려고 서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미리 이사에서 안건이 선정이 돼야 되고 그 안건을 총회 공고를 해야 되고 등등 절차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공사비 시공사하고 공사비를 안건을 올렸는데 정말 협의가 덜 돼서 특수가 안 되면 의결사항 받을 게 없다는 거잖아요. 4월 말은. 그렇죠? 저희가 있잖아요. 예. 이거 보낸 거 아시죠? 받았습니다. 띄워주면서 예. 여기 보면은 4월 15일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잖아요. 사장님께서는 사업비 예산안 그 2번에 있는 사업비 예산안을 15일까지 회신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거를 총회 안건으로 우리가 상정하게 되거든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이제 결론적인 사항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공사비 부분도 좀 더 따져봐야 되고 또 따져봤을 때 어떤 변수가 우리 아까 조합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변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또 보훈처도 은행에서 저희가 이제 PF 주관사로 계약을 하게 되면 내부 이제 심사를 거쳐야 되잖아요. 심사를 거치기 전에 대주단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돈을 트런치 A는 얼마, 트런치 B는 얼마, C는 얼마 이렇게 해서 이제 총 얼마 몇백억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대주단 금융 주관사하고 약정을 할 때는 저희가 보훈처가 계약은 돼 있어야 돼요. 계약. 예. 그리고 PF 때는 그 잔금을 치는 걸로 해서 그 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금융에서 바로 보훈처로 돈이 나가게끔 처리는 그렇게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면서 그 당일에 왔다 갔다가 가능한가요? 원래 집 살 때는 대출을 이렇게 받으면 그 받은 거를 이제 매도하는 사람한테 주면 그날로 막 이렇게 법무사가 움직여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시일이 좀 일정 시일이 걸리는 것 같아요. 쉽게 해서 이제 저희가 잔금을 걔네 원하는 계좌에다 넣어주더라도 그거 받고 자기들이 또 준비한 서류들이 아마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도 서류들을 갖다가 이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전에 가평에서 있을 때 국토부 땅을 매입을 했을 때는 그 시기를 한 일주일 정도 보더라고요. 자기네가 소유권 서류 준비하고 해갖고 이제 서류까지 넘겨주는 그 기간을 한 일주일 정도 그거는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행정처리는 어째 일주일이잖아. 네? 행정처리는 일주일이잖아.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저희가 잔금을 실어줬어. 그러니까. 주고 나서 걔들이 잔금 입금된 거 확인하고 자기네들 매도형 서류를 준비를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 보훈처에다 또 요청을 할 거예요. 제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그게 매수자한테 넘어오는 그 시점이 제가 그때 한
한 6, 7년 정도 됐었는데 그때 한 일주일 정도 국토부 땅을 매입을 하는 그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 아마 뭐 협의를 해보고 얘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사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온처도 아직 픽스가 안 됐고 그 공사비도 좀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임원 선출을 총회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총회를 2번 하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럼 비용 주세요. 에이, 일단 얘기 들어봐요. 아, 그러면 4월 30, 그러니까 강사님이 이제 저희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4월 30일 날 예정표를 주셨잖아요. 저번 총회 때 사업 그 예정표 4월 30일 날 총회가 있고 5월 말에 또 총회가 있어요. 그래서 4월 30일이면 공사비나 토지비가 어느 정도 나오겠다 해서 맞춰서 하려고 서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네. 미리 이사에서 안건이 선정이 돼야 되고 그 안건을 총회 공고를 해야 되고 등등 절차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공사비 시공사하고 공사비를 안건을 올렸는데 잠시만요. 중간 협의가 덜 돼서 그게 픽스가 안 되면 그 의결사항 가질 게 잠시만요. 없다는 거잖아요. 4월 말은. 그렇죠? 아니, 그 저희가 얘기가 아니죠. 있잖아요. 예, 이거 보낸 거 아시죠? 받았습니다. 내용 주면서 예. 여기 보면은 4월 15일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잖아요. 사장님께서는 사업비 예산안 그 2번에 있는 사업비 예산안을 15일까지 회신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거를 총회 안건으로 우리가 상정하게 되거든요. 못 드리잖아요. 15일까지 저희들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드리는 내용. 그러면은 사장님 4월 30일 날 의결사항 자체가 공사비나 토지비가 지정이 안 됐는데 그럼 6월 3일까지 어떻게 PF를 받으십니까? 대체 그러면 네, 같은 질문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일정상 6월 3일 PF가 안 된다고 저희는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안 되지는 않는데 지금 변수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처가 지금 저희들이 원하는 그 수준이 스케줄이 들어와줘야 되고 그다음에 공사비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동하고 협의를 해서 그 신동하러 갈지 아니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바깥 타야 될지. 그래서 그 두 개가 다 되고 나서 추가 분담금까지 해야지 의결사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네요. 2월 20일 날 사업 승인 나온 이후에 6월 3일 PF 대출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 계획은 우리가 제시한 것도 아니고 대행사가 제시한 사업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 2월 20일 날 사업 승인 나온 이후에 또 여전히 6월 3일 날 PF 대출 일어나는 걸 전제로 4월 30일 날 총회를 열어야 된다라고 지난 3월 26일 날 총회 때 대행사가 우리한테 제시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대행사가 지금 우리한테 제시한 계획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 지점에 대해서 지금 박남희 대표님이 꼭 그런데 모르지요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는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옆집 가서 뭐 옆집 구멍가게 가서 알사탕 사 먹는 것도 아닌데 항상 뒤에 우리는 모르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내용 증명을 보낸 겁니다. 4월 15일까지는 이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거를 우리한테 말로 하시지 말고 주셔야 이사들이 검토를 할 거 아니에요.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요. 드리니까요. 드리는데 네. 저 픽스가 안 된 것은 못 드리지 않냐고 말씀드리는데. 아 저도 말해요. 그런 거 저도 말해요. 못 주시나요?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500만 원하고 800만 원으로 그러니까 계산해서 드릴게요. 아까로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자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계속 주세요. 그걸 꼭 네네. 받아야 돼요. 네. 수지 분석 총회를 두 번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두 가지 변수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게 의결이 이사에서 안건을 의결이 돼서 그거를 총회를 열어야 되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총회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4월 30 금융에서 요구하는 거는 4월 30일 이전에 PF 관련된 총회를 해서 통과를 다 시켜줘야지 그 뒤에 돌아가서 5월 말 6월 2, 3일에 개표가 됩니다. 자세가 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정을 역으로 잡아준 거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또 우리가 지금 4월 30일 이전에 또 해야 되는 게 조합장 선출을 또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는 뭐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있다 할 보니까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보천을 좀 더 면밀하게 일정을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시공사도 신동학 걸 빨리 좀 보셔가지고 빠른 시간에 불러서 이 견적이 합당하냐 안 따져보고 현재는 그 두 가지만 정리가 되면 그러면은 다 준비가 4월 되는 30일 거예요. 날 못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저도 약간 무리가 있다고 만약에 보훈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기간에서 그러면 그 다음에 5월달 총회를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요? 총회에서 승인을 건축비하고 토지비하고 나서 PF 대출이 원래는 5월 말에 이제 정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6월 3일 만기니까. 그러니까 4월 30일 지금 법령에서 요구하기는 4월 30일 이전에 총회를 의결을 해줘야 다음 기관들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버거울 수도 있다는 거죠. 버겁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어야 되냐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 PF가 안 되면 PF가 안 되면 우리는 리파이낸싱을 한 번 더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아, 대출하려고 어이가 없네. 그게 말을 하고요. 나한테 사업 안 하려고 나 그렇게 하겠네. 추가 분담금 총회 아니 그리고 추가 분담금 총회는 언제 하실 거예요? 저기요. 추가 분담금 총회 계속 얘기를 지금 해야지. 하고 있잖아요. 계속. 추가 분담금 총회를 해야지. 저기를 업무대행사 그러니까 잠깐만 쉬 조용히. 업무대행사는 총회 전에 BX 운영기간, 이자율, 상환기간, 이자 상환 이걸 확정이 돼야 총회를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총회하는 거예요. 그거 총회하면 한 달에도 거의 없으면 안 돼요. 안 그럽니까? 그렇죠? 그런 겁니다. 대행사하고 소청한 전 조합장하고 우리는 알지도 못했고 그거를 올 초에는 알게 된 거고요. 그런 상황인데 한 가지 좀 미묘한 건 뭐가 있냐면 이미 세대 중에 우리 조합원들하고 친인척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뭐 따님도 있고 뭐 부부도 있고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그냥 싼 맛에 지주택 받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그분들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조합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못 들어오신 거고요. 그러면 정확하게 조합원 자격이 없으신 분들이 굳이 손창호 전 조합장님하고 대행사랑 따로 계약을 맺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합원들한테 지금 수습하니 뭐니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지금 그 지난번에 박남희 대표가 우리 3월 26일 정기총회 때 보면 뭐 차액이 생긴 거는 본인들이 물겠다 뭐 이러셨는데 이미 세대 계약 자체가 매우 불법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저는 다시도 그런 대안을 우리한테 내미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차액이 얼마가 될지 지금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돈이 지금 뭐 이승 자격으로 대행사랑 손창호 전 조합장이 이미 세대들한테 동호수를 지정해 줬는지 진짜 이건 욕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다 로얄층으로. 네, 로얄층으로. 그래서 일단 그렇게 줬는데 어쨌든 이분들은 법적으로 우리가 해주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분들은 일반 분양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단지 우리가 뭐 강권내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무작위로 일반 분양을 받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일반 분양으로 들어오되 먼저 우선권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는 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이미세대나 이미세대 가족분들 중에서 우리 조합이 마치 이미세대들을 내치려고 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근거 없는 얘기들로 조합원들을 자꾸 격앙시키고 있는데 이거 사실이 아닙니다. 팩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현재 조합 그 다지에서 뭐 책임을 지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이미 세대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줄 수 없어요? 임의로 계약해서 이미 세대. 지금 뭐 안 되는 사람. 임의로 계약. 자격이 안 돼서 임의로 거기 계약해서 이미 세대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미 세대 분들도 지금 많이 영상을 볼 것 같은데 뭐 책임을 진다, 뭐 한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어디 근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또 이제 이미 세대도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지주택에 그 돈이 들어가서 땅을 뭐 같이 샀다는 그런 주장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미 세대를 띄워버리면 우리 사업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 대행사에서는 그거는 다 파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 지금 이미 세대도 지금 볼 수 있거든요. 일단 이미 세대라고 표현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조합원 분이 아닌 나머지가 3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그 분양 승인을 덕하지 않고 조합에서 계약자를 임의로 선정할 수 있다고 이제 임의 분양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논의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2분으로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이 다 똑같이 돈을 납부를 했어요. 또 더 내신 분도 계시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지주 토지 계약을 하면서 딸려온 분도 계시고 또 우리가 조합은 자격 검증에서 누락이 됐는데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24세대는 조합에서 임의로 계약자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누락된 분들도 돈을 돌려주지 않고 나중에 이렇게 해서 임의세대로 들어오시면 어떻겠느냐 해서 남아 계신 분도 있고 또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뭐 대관 업무를 도와주신 분도 또 계시고 등등 해서 저희가 22세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조합하고 업무 대행사하고 같이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세요. 총회도 안 같은데 뭘 조합하고 잠깐만 이 얘기만 들어보게요. 아니 이민세대가 개념을 있어서. 헷갈리게 하니까 하는 자. 소리예요. 조합장님하고 대행사가 한 거지. 그러니까 이민세대 말씀만 들어보고.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24세대는 누가 들어오든지 정해진 금액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분들한테 우선권을 주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 사장님께서 이민세대를 책임을 진다고 얘기하셨다는데 그 책임이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분들하고 저희가 다 협의를 해서 협의점을 조합에 찾으면 어떤 문제가 안 생기게끔 안 생기게. 예, 협의를 다 그럼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조합에 대해서 소송을 걸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도 돈을 넣고 그 돈으로 지주를 샀다. 그 주장을 하게 되면 또 문제가 갈등이 생길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분양가를 정해 주시면 네. 저희가 그걸로 해서 그분들하고 계약을 하든 네. 아니면 어떤 뭐 탈퇴를 하신다 그러면 탈퇴를 하는 쪽으로 네. 해서 저희가 돈을 돌려주는 걸로 하고 어떤 개별적으로 방법을 그분들과 상의를 해서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책임진다는 건 뭐예요? 책임지신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우리 사회자가 책임진다고 아니 말씀하셨지. 이민세대 분들이 이민세대를 책임질 수 없다고. 이민세대 분들이 대지건설 사장님이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게 맞아요?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해서 협의하겠다는 거예요? 없게끔 그러니까 책임지겠다가 아니고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아니 만약에 환불을 해준다라면 그 잠깐만요. 납부한 금액만 환불을 해준다는 잠깐만 거예요? 아니면 잠깐만 이 얘기만 그것만 그 말씀도 아니. 같이 답을 주세요. 그러니까 잠깐 그 책임을 지겠다는 게 협의점을 찾겠다는 책임이에요?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다 합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하세요. 혹시 이민세대에 대해서 궁금한 거 지금 물어보셔야 돼요. 혹시 가족들이나 본인들이 있다면. 지금 선택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궁금하실 것 같은데 여쭤보세요. 저거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네. 지금 아니면 못해요. 그 금액을 주시면 그분들과 상의를 해서 그분들이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저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얘기하는 걸 가지고 합의를 해서 조합에 어떤 문제가 안 생기게끔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없다라고. 예, 임의세대 문제는 TF하고는 아무 관련 없습니다. 예. 예. 그거 가업료나 그렇게는 뭐 자기들 본인이 신타 우리 아시아 신탁에 들어가서 같이 땅 사고 이런 업무가 이루어졌는데 그렇죠? 예. 지주 그 사람들이 지주가 있잖아요. 13명인가 있는데 자기들 돈이 들어가서 땅 사고 뭐 하는데 다 쓰고 돈도 안 돌려줬다. 사업 계획이 변경이 됐는데 그걸 변호사가 선임을 해서 주장을 했을 때 100% 우리가 저 조합이 승소할 수 있습니까? 해소하면은 가압류가 돈에 들어오잖아요. 사이제. 자, 말씀해 보세요. 뭐 지금 여기 한 20여 분 모이셔가지고 각자 생각나시는 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대행사 사장 가는 거 보셨죠? 다지건설 자기네 그냥 회의하는 걸로 가는 거냐? 지금 그렇게 알고 간 것 같아요. 네. 제가 잘못 알았습니까? 맞아요. 아니 근데 거기가 그렇게 알고 가는 게 뭐가 중요해요, 간사님? 중요하죠. 왜 중요해요? 중요하죠. 아니 필요하면은 대행사를 바꿀 수 있죠. 내가 좋아버리기 때문에 바꾸면은 필요하면 바꾸는 거고요. 필요 없으면 안 바꾸는 겁니다. 일단 이 근데 왜 그걸 자꾸 답을 하라 그러세요? 소리를 왜 지르겠습니까? 그럼 그 대행사에 대해서 잘못한 거는 뭐 왜 안 짚으시냐고. 뭐를 너무 편파적이시잖아요. 편파적이죠. 이정영 성우 6천만 원 대출 받은
되는 거. 그다음에 저기 뭐냐 누구야? 아니 알면은 밝혀내요. 난 모르는 예전에 거. 그러니까. 이전에 잠시 타임아웃. 문제는 뭐 아니 수아 선생님은 타임아웃 할 생각이 없으시니까 알아서 하시. 이 조합 사업에 그 사업 인수인계 이 문제가 이렇게 하루 이틀 사이에 도와주러 왔다가 사무장 업무 인수인계 방법을 이렇게 확 바뀌고 여기에 그 어떤 그 투명성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거 박민수 그 이사의 그 조카가 아니 그러니까 그건 가족관계 증명서 내면 되는데 조카는 가족관계 증명서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우리 저기 여기까지 서류 걸치면은 김영수 감사님이 아시는 거 그 권한을 아니 그 뭐지 역량이 있으시니까 저기 이종영 사람 2천만 원 받은 거랑 그것도 다 좀 파헤쳐 주세요. 잠깐만요. 신임 집행부한테만 파헤치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문제점을 다 파헤쳐 주세요. 그러면 다 조합에 도움이 되는 지금 거니까. 하실 거야. 네. 자, 진행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조합계약에 따라서 이런 그 참 129억을 운용하는 조합 사무실에 인사 문제는 조합계약에 따라서 투명하게 진행될 상황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조합의 지금 이사진에 문제점이 하나라고 제가 우선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그 우리 조합의 조합과 대행사와 뭐 신동아 건설이든 그 다음에 뭐 철거 공사업체든 특히 그 다지건설 저희가 그 어떤 그 간담회를 할 때 확실하게 확신탄핵을 제가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대한 지금 우리가 그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저희가 그 모든 대출이 50억이 6월 3일자 만기가 걸려 있는데 다른 대행사로 바꿔도 그 대행사도 PF를 6월 3일까지 마치게 어려워요. 아니 말씀하실 건 말씀하시는데 이사님 빨리 좀 하세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아이고, 네. 다시 한번 얼굴 좀 기억하려고.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이도 잡수실 만큼 올린 사람입니다. 조합원이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럼. 아이고, 왜 그 어린 자, 그만하세요. 좋아하면 먼저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니 그리고 그냥 갈 사람은 가시고. 아니 그나저나 이종영 선배는 왜 6천만 원 받았다는 거예요? 나 엄청 들었는데 6천만 원 대출 받았대잖아. 대출 받았대요. 발표하면 그런 걸 밝혀요. 대출을 받은대요. 아니 대출은 조합원이 아니면 받을 수가 없다는 대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박남희, 홍순영, 이종영. 그런 거 밝혀주세요. 그런 거 밝혀주시면 잠깐만 나 1분만 홍순영, 다지사람. 잠깐만 조용해줘. 1분만 조용해줘요. 이제 감사님 하셨었잖아요. 저는 이 동네 35년을 보금자리를 살다가 최초로 도장을 찍은 거예요. 이 주민들이 좋은 공원 옆에서 잘 살기 위해서. 근데 오늘 와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슴이 지금 너무 아픈 거야. 이 문자도 진짜 속이 터지게 마음이 아프고 지금 알바를 쓴 것도 아니고 이 업무가 이렇게 많고 집안 살림 엉망인데 여기 와서 이런 걸 다 몇 년 다지가 하나도 없는 걸 다 뒤지다 보니 손이 딸리니까 저도 사업을 하지만 이 컴퓨터 제가 딸려서 나도 의뢰를 하고 해요. 근데 그 알바도 아니고 와서 서류 이거 도와준 걸 걸고 이건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죠. 그렇죠. 이 업무가 얼마나 설거지도 못하고 와서 이렇게 점심을 그리고 근데 도와준 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덮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도와준 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도와주는 게 문제가 아니다. 아 잠깐만요. 처음부터 이사님을 해주세요. 자, 그만하세요. 우리가 이거를 입주해서 보금자 잘 살 때까지 이사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조용히 끌고 가셔야지.
그 꼬투리 아니 자 일단 얘기 들어보자고요. 밝히시면 되겠네. 어. 저기 뭐야, 저 이종영 상무 6천만 원 받은 거 뭐 이제 다 그거 밝혀주세요. 뭔지 그 사람들은 네. 왜 조합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왜 받아갔는지 여러분들이 그럼 그러면 신뢰요. 조합원은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근데 여기 참석 안 하신 분들이 우리 220세대에서 나머지 한 200여 세대 되거든요. 그분들이 그 우리 조합 돌아가는 그 실정을 전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조합의 현재 그 문제점이 어떻고 어떤 그 중대한 그 기류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저도 그 조합원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그 알려드려야 될, 왜냐하면 우리 그 조합 사업이 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알고 있는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현재 우리 그 조합 사무실에 제가 그 단톡에도 올렸던 사항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그 3월 31일자로 손창호 조합장 그 사퇴 처리를 해서 그날짜로 사퇴 처리를 해서 공석이 돼서 이찬순 씨를 그 조합장 권한 대행자로 해서 이사회에서 선임을 해서 4월 4일 날 제가 그 이사회 안건으로 해서 조합규약 제23조에 따라서 권한 대행자를 감사해서 이제 저도 공석으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저도 그 도장을 찍었어요, 제가. 그런데 그 이후로 그 우리 이사회 진행되는 사항과 더불어서 지금 현 시점에 너무 그 이사진의 그 업무 진행이 저는 이거 위태롭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또 제가 그래서 사임서를 던진 거고 뒤통수 맞기 싫어서요. 제가 감사는 뭐 했냐 그동안에 나중에 그 위태로운 일이 현실이 됐을 때 저 뒤통수 맞기 싫어서 그만뒀습니다. 사임했습니다. 조합원으로서 앞으로는 제가 그 할 권리와 의무를 찾아가면서 해 나갈 겁니다. 우선 말씀드리면은 4월 6일 날 제가 그 사임서를 조합 사무실에 내려왔었고 그때 당시에 사무실에 그 박민숙 이사와 이찬순 씨 권한대행자 그다음에 웬 남자 젊은 남자가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뭐 사무실에 그 박민숙 이사 그와 이모가 여기에서 조합 일을 하고 있으니까 조카가 도와주러 왔다 이겁니다. 아 그러시냐고 저는 뭐라고 할까 그 순간 조카가 어떻게 조합 사무실에 이런 그 업무를 알고 있어서 이렇게 와서 그 도와줄 수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그 잠시 머리에서 스쳐 지나갔습니다만은 저는 그 사임서를 내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뭡니까 일단 제출을 하고 돌아갔습니다만은 그 이후로 4월 6일 날인가요? 네, 4월 5일 날 이런 그 긴급 이사회가 벌어져 가지고 이것도 사무실도 아니고 어디 카페 같은 데서 이렇게 회의를 개최를 했더라고요. 이사회는 우리 조합규약상 조합 사무실에 두게 돼 있어요. 조합 사무실에서 회의를 해야 되고 바깥에서 하는 거는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누가 태클을 걸면 소송을 들어오거나 하면은 무효가 되는 상황입니다. 반드시 그 긴급 회의가 되면은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조합원들한테 문자 통보하고 해서 긴급 이사회를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 원칙을 일단 벗어나고 그 다음에 단기 근로자 고용권도 그 자리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전 조합장이 운영하던 조합의 자료를 원활히 인수인계 하기 위하여 조합 사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새로운 단기 근로자를 급박한 사정에 의해서 즉시 고용하기로 하고
뭐 이렇게 그 문구가 돼 있었어요. 5일 날에는. 근데 7일 날 아침에 출근 준비하는데 또 이런 게 올라왔어요. 입장문 해가지고 조합장 직무대행자 이찬순 및 이사회 일동돼가지고 4월 7일 날 이게 또 올라와서 이게 또 뭔가 하고 사무실 제가 출근해서 또 검토를 그 해보니 다른 내용은 차치하고 현 이게 뭡니까 전 조합장의 업무 인수인계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하나 현실적으로 협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에 현재 조합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무장의 업무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도록 단기 근로자를 고용하여 업무 지원을 받고자 합니다. 이는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인계 받고자 하는데요. 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박민수 이사의 그 조카가 이 조합장이 그 전에 그 하던 일은 운영비를 주로 그 담당을 해서 그 컴퓨터에 뭐 사무 처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동안에 파악한 결과. 그 다음에 그 사업비 쪽은 사무장이 이제 이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사무장이 그 업무를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뭐 당분간은 직무 대리인의 개인 경비로 임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조합장 선임은 뭐 급여 지급에 대한 이사회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이 바뀐 거예요. 뭐 하루 이틀 사이에. 그거는 누구한테 받았나요? 잠깐만 이따가 질의할 수 있게끔 아니 질의할 수 있게끔 메모해놨다가 저희 조합 사업이 129억입니다. 129억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조합 사업이. 근데 이런 그 조합 사업의 그 중대한 이게 뭐 한두 사람 몇 사람 한 20여 명의 그 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220세대 그 재산인데 이렇게 이사진에서 뭐 입장문 내가지고 이모를 도와주러 왔다는 그 젊은 사람이 사무자 업무 인수인계 받는 걸로 이렇게 돌변을 했어요. 이렇게. 이게 이사진에서 이거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저는 도저히 이거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 전체 조합원들께 알려드리러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그리고 조합장이 직원을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합개혁에는 인사규정에 지금 뭐 조합개혁에는 이건 직원이 아닙니다. 잠깐만. 근데 지금 업무 대행 권한 대행자가 뭐 이사회 입장문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느낀 거는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박민수 이사님. 네. 그 조카가 박민수 이사님 확실하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그 가족관계 증명서를 띄셔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웃는 일이 아니라. 이게 우리 조합 재산이 129억에 해당되는 재산이고 네. 저는 혹시 그래서 제가 부연설로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예, 해서 하세요. 여섯 얘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거에 대해서는 답변하세요. 어. 저도 좀 바쁜 사람이니까 이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하는 거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가족관계 증명서가 아니라 왜 그 사람을 쓸 수밖에 없었던 아 가족이냐 아니냐고 물어봤잖아요. 팩트를 얘기하다는 거예요. 가족이냐 아니냐. 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팩트를 얘기하시라니까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된 이유를 제가 아니 이유 필요 없다니까요. 이유한다고 하잖아요. 이유 필요 이거는 없고. 안 나와요. 가족관계 증명서는. 가족이냐 아니냐만 지금 물어보시잖아요. 가족이냐 아니냐. 이모하고 조카인데 무슨 가족관계가 나와? 저 처음에 제가 아유. 아니 잠시만요. 가족관계 없잖아. 아니 어떻게 예를 들어서 박남숙 이사의 여동생인지 남동생의 조카인지 그거를 제가 박민숙 이사의 그거를 서류를 제출을 해서 반드시 우리 전체 단톡에다 올려달라 이겁니다. 제가 그거에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아니 그건 필요 없습니다. 처음에 저를 와서 보니까 찾아서 내 갖다 내. 이모는 안 나와요. 가족관계 증명은. 아 그러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걸 확인해야 아니에요. 잠깐 들어보세요. 세일자님 조카냐 말씀을. 아니냐만. 아니 들어보시라고요. 저도 할 얘기 많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 아 거예요. 참 아니냐 기냐를 물어보잖아. 조카가 아니냐 기냐. 그만 올려주신 거 요구하는 그것만 확인하고 진행을 하면 되는 거지. 아니냐 나중에 그거 종합적으로 답변을 하면 되지. 그걸 낼 건지 말 건지 자, 제가 아니 낼 건지 말 건지 이거는 조카냐 김용수 아니냐 부사님께서 권한이 있으신가요? 아니죠. 내가 여기 조합원으로서 투명하게 해달라는 걸 요청하는 거예요. 진짜 조카인지 조카가 도와주러 온 건지 아니 왜 조합원님. 만약에 잠시만요. 팩트가 아니라면 제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왜 그랬는지를 설명을 할게요. 네 들어봐요. 처음에 와서 보니까 조합장님은 업무 우리 한 달에 쓰는 운영비만 관리를 하고 계셨고요. 우리 처음에 계약했던 1차, 2차, 잔압분까지 다 그냥 신용대출,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누가 관리를 했었냐면 사무장이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니까 설문할근무 신용대출의 명단이 박남희 대표, 이종혁 상무, 그 다음에 홍순 누구라고 3명이 거기에 대한 다지건설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있었어요. 6천만 원씩 신용대출이 되어 있어서 제가 원강 새마을금고에 전화를 했습니다. 대출을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조합원이 아닌데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원강 새마을금고에서 그거는 안 됩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박남희 대표, 이종혁 상무, 그 다음에 그 다지건설 사람이 3명이서 우리가 50억을 빌리니까 그거에 대한 돈을 6천만 원씩을 다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무장한테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니까 사무장이 안 내놔서 제가 부탁을 드린 거예요. 왜? 양쪽을 다 한편으로 묶으려고요. 왜? 조합 운영비는 조합장이 가지고 있고 사업비는 사무장이 가지고 있는데 둘이 모른다는 거예요. 돈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 조합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제가 통장을 내놔라 했어요. 통장이 없대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아시아 신탁에다가 저희가 서명을 해서 조합장 도장을 받고 아시아 신탁을 갔어요. 왜? 이러한 내용들을 알려고요. 우리 조합원들이 지금 보니까 잔압분을 냈는데 금액들이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10%를 다 냈고 어떤 사람은 500만 원 낸 게 있고 어떤 사람은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게 안 맞아요. 왜? 그래서 저는 투명하게 그런 것들을 다 취합을 해가지고 알려고 해서 이거를 의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비용을 내가 급여를 타게 되면 내가 급여에서 주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왜? 내가 컴퓨터를 못하니까. 조합원은 못 믿고 대행사.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사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어제 9시에 전화를 2통을 받았는데 업무 대행사를 교체한다는 말이 있다고 그 말을 들었냐고 물어보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자님도 그렇고 뭐 이사님들도 그렇고 지금 말씀에 너들이 일을 다 못했으니까로 계속 이렇게 멘트를 다루고 하시는데 진짜 업무 대행사를 교체할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오전에 확인할 때 멘트를 달고 가는 게 아니라 사실 확인입니다. 정확하게 얼마나 나올지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미세대나 가족분들한테도 잘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핵심적으로는 그러니까 추가 분담금을 줄여야 되는 거. 그다음에 PF 대출을 제대로 일어나야만 되고 이 파이낸싱은 말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일어나야만 되고 그런 일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일하는데 뭐 지식으로는 말씀하신 그런 상황은 안 지킬 것 같습니다. 안 생길 것 같다고 하십니다. 네.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확하시지도 않은데. 자 일단은 정확하시지도 않은데 이미세대